도대체 내 아이에게 뭘 먹인 거야? 런던 우리 집 거실에 설치된 작은 홈 카메라 화면 속의 충격적인 광경. 제 아들 맥스 6살짜리 이 아이가 과자 봉투와 단 주스 앞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의 빛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건만 아이의 등은 미세하게 웅크려져 있었고 웃음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로서 내가 이 아이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했단 말인가? 내 양육 방식이 잘못된 것일까? 후회의 눈물과 함께 이러한 의문들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일 때문에 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에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랑 안 놀아줄 거야. 맥스의 작은 목소리는 그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 앤디는 늘 바빴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컴퓨터 앞에 앉아 회의를 하거나 서류를 준비하느라 맥스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 이러한 요청에 그는 늘 미안해, 지금은 안 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날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함께 놀아주며 생활의 리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존재가 아니라 맥스의 성장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절박함 때문에 우리는 베이비시터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후 우리 앞에는 2명의 후보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젊고 퀴어하며 영어가 유창한 여성 로라 라우라. 다른 한 명은 10년 전 한국에서 이주해 온 김명자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어를 느리게 말했고 때때로 단어를 찾는 듯 망설였습니다. 저는 면접 내내 주저했습니다. 맥스의 언어 발달을 위해 영어가 유창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앤디는 제 망설임을 꿰뚫어본 듯 말했습니다. 맥스를 위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적합할 거야. 저는 막연한 동의를 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올바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로라를 베이비시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명랑하게 헬로우라고 외쳤습니다. 로라의 퀴어한 미소에 저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 의구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첫날 저녁 로라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맥스의 웃는 얼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예요. 우리 정말 즐겁게 놀았어요. 이 글을 보고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작은 위화감이 남았습니다. 사진 속 거실 배경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모델 하우스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맥스의 장난감은 다 치워놓은 건가 저는 괜한 걱정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 징후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제가 준비한 빵과 달걀을 맥스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싫어, 나가자 줘. 갑작스러운 거부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무엇이든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단 음식만 고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로 들어섰을 때 또다시 부자연스럽게 정리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맥스는 소파에 웅크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뭘 하고 놀았는지 묻자 아이는 희미한 목소리로 기억 안 나 라고만 답했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외쳤습니다. 저는 앤디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입맛은 변하기 마련이야. 그냥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는 이렇게 답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확신은 어느 날 저녁 더욱 강해졌습니다. 퇴근 후 주방 쓰레기통에서 엄청나게 많은 과자 봉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이게 아이의 식사였단 말인가? 이 생각이 스치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쾌활하게 웃던 로라. 그 활기찬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의문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맥스는 어떻게 될까?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고 마음속 경종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직감을 무시할 수 없다. 거실 구석에 설치된 홈 방범용 카메라는 맥스의 이상 변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녹화 영상을 확인해봐요. 제가 말하자 앤디는 살짝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이상하긴 해 부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비친 광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의 거실, 맥스는 의자에 앉아있고 그 앞에 놓인 것은 과자 봉투와 단 주스였습니다. 로라는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착하지 굿 보이라고 외쳤습니다. 제 심장이 꽉 트였습니다. 설마 이건 아니겠지? 심장이 북처럼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맥스가 블록 장난감에 손을 뻗자 로라가 그것을 가져가 선반 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 어지럽히면 안 되지. 그녀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고 맥스는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밥 좀. 그러자 로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 맛없잖아. 이거 먹는 게 훨씬 좋지.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옆에 있던 앤디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맥스는 그저 무표정하게 텔레비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웃지도 않았고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몸은 마치 어떤 벌을 받는 것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육아가 아니야. 방임이지. 앤디의 낮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앤디도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끝내야 해.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카메라 속 맥스의 웅크린 뒷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후 엄마 밥 의자리, 상실과 공허함. 다음 날 아침 저와 앤디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숨쉬는 것조차 얕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초인종이 울렸고 로라는 여느 때처럼 쾌활한 미소를 띠고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굿 모닝. 앤디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앉아. 로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이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노트북을 열어 홈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맥스가 과자 앞에 앉아있는 모습과 로라가 엄마 밥은 맛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제 목소리는 떨렸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로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아이가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당신들도 편하지 않나요? 이 무책임한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맥스를 단 음식에 중독시키고 심지어 놀이 시간까지 빼앗았어요. 이게 정말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앤디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쿵 내려쳤습니다. 이건 아동 방임이야. 그의 격노한 목소리에 로라도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적반하장격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키우세요. 당신들이 너무 바빠서 제가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맥스를 위해 일할 생각이 없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정말 골치 아픈 부모들이네. 로라는 혐오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내뱉고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맥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탓이야. 제 말은 흐느낌에 끊겼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맥스가 잠이 덜 끈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이의 희미한 목소리에 저는 참지 못하고 맥스를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번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리. 로라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맥스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구운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아이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바나나였습니다. 자, 우리 밥 먹자.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과자는 없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맥스, 이건 몸에 좋은 음식들이야.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지.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앤디가 괴로운 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습관이 완전히 들어버렸군. 그 말은 판결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믿음이 한 번 깨지면 이토록 취약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희미한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왜 우리 아이만 보통 아이들처럼 살 수 없는 걸까? 똑같은 의문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했고 맥스를 혼자 둘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할까? 앤디의 목소리에는 깊은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잖아. 그런데 또 지난번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저는 제 말에 스스로 목이 메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백과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갈망했지만 믿음을 가질 용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면접에서 한 번 만났던 한국 여성, 김 여사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로라가 떠난 지 며칠 동안 저와 앤디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이제 베이비시터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둘이서 맥스를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 생활이 곤란해지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내적 갈등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베이비시터 센터 담당자였습니다. 지난번 일로 불쾌한 경험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다른 분을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에 면접을 보셨던 김명자 여사님입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이전에 여러 가정에서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이 말에 저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지난 면접 당시의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가 성실해 보였지만 영어 실력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괜찮을까요? 대화를 듣고 있던 앤디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쩌면 그분일지도 모르지. 이 말에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김 여사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살짝 긴장한 듯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를 느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에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해서 결정하셨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제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형식을 따지기보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에게 맥스를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빛이 다시 우리 가족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3부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정정이 담긴 음식. 김 여사가 다시 우리 집에 오던 그날 아침, 로라의 전례 때문에 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장난감을 만지지도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맥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아이에게 놀아주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증에 물었습니다. 이전 베이비시터들은 곧바로 무언가를 시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온화하게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금방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 베이비시터들은 아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기다림이라는 방식으로 맥스의 마음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맥스가 김 여사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김 여사는 웃으며 작은 색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종이꽃이에요. 한국에서는 종이접기로 복과 다정한 마음을 전한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가락으로 종이 한 장을 접어 종이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맥스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나도 해볼래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기운이 없었고 텔레비전만 보던 맥스가 스스로 흥미를 보인 것입니다. 김 여사는 끈기 있게 종이 접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맥스의 작은 손가락은 서툴게 떨렸습니다. 아이가 처음 접은 종이꽃은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맥스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이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맥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
저는 아이의 이렇게 밝은 목소리를 들은 지 오래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를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아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맥스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숙제는 여전히 식사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단 음식을 갈망했고 제가 준비한 빵과 달걀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과일 먹어볼까요? 그녀는 빨간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맥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맥스야, 우리 같이 이걸 씻어볼까? 김 여사가 건네자 맥스는 잠시 당황했지만 작은 손으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수도꼭지 앞으로 가서 물을 틀고 두 손으로 사과를 문질러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빛에 반사되어 빨간 표면이 반짝였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씻었네.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 더 맛있어질 거야. 맥스는 자신이 씻은 사과를 안고 돌아와 보물처럼 소중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던 빛이 돌았습니다. 김 여사는 칼을 들어 사과를 잡고 안전한 크기로 잘랐고 하얀 작은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이건 맥스 군이 직접 씻은 사과예요. 한 조각 먹어볼까요? 맥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이 씻은 사과였기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달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먹었어. 맥스가 사과를 먹었어.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김 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 한 입의 용기입니다. 자신이 참여한 것일수록 아이는 자연스럽게 흥미를 갖게 되니까요. 저는 앤디에게 보고했습니다. 맥스가 오늘 자기가 씻은 사과를 먹었어. 앤디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확실한 변화야. 그 순간부터 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흥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과를 먹은 날부터 맥스의 표정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자신이 씻은 과일을 먹었다는 작은 성공 경험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그녀가 부엌에 서서 밥솥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밥 냄새가 온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맥스가 참지 못하고 코를 킁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오늘 주먹밥 만들어 볼까? 김 여사는 손에 물을 묻히고 두 손으로 하얀 밥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밥을 조심스럽게 빚는 모습은 마치 밥알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밥은 한국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는 소중한 음식이란다. 맥스는 한동안 그것을 지켜보더니 작은 몸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어. 김 여사는 웃으며 작은 밥그릇을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손에 물을 좀 묻히고 이렇게 꼭 쥐어봐. 맥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두 손에 밥을 감쌌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는 모양을 잡기가 어려워 빚어낸 밥은 동그랗지도 네모나지도 않은 어설픈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기쁜 듯 웃으며 자신이 서투르게 만든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맛있다 이 말이 들리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맥스가 밥을 먹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과자와 주스에만 집착하던 아들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는 잃었던 일상을 되찾았다는 증명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앤디에게 맥스가 스스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앤디는 놀란 눈으로 보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겨우 밥 한 덩이 가지고 뭘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아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즐거움을 함께 누린 거야. 주먹밥으로 작은 성공을 거둔 지 며칠 후 김 여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걸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부엌에 서서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 냄비에 물을 넣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맑은 육수의 향은 왠지 모를 향수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건 계란국이에요. 한국 가정에서는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르는 따뜻한 국이랍니다.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두부를 얇게 썰고 달걀물을 조심스럽게 풀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방 안은 더욱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앤디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얼마나 온화한 향인가. 영국 가정식에서는 쉽게 느껴보지 못한 마음을 감싸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맥스는 처음에는 냄비를 엿보며 살짝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초록색 국이야.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색깔이 좀 특이하지? 하지만 마시고 나면 마음까지 따뜻해질 거야. 잠시 후 작은 그릇에 담긴 따뜻한 계란국이 맥스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은은한 향이 아이의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맥스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떠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순간 아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따뜻하다. 아이는 작은 소리로 말하고는 자연스럽게 2모금, 3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 우리 집의 아침 식사는 시리얼과 주스가 주를 이루었기에 따뜻한 국은 아침 식사 습관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들은 몸이 따뜻해진다며 미소 지으며 계란국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에 국이 따뜻하면 마음도 편안하다 싶는 말이 있어요. 식탁에 국이 있으면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답니다. 김 여사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살았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식탁에 따뜻한 국이 있으면 가족 간의 대화가 자연스레 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계란국이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을 되찾아준 며칠 후 김 여사는 또 다른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밥을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방금 지은 흰밥 한 그릇과 신선한 달걀 하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생달걀을 먹나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생달걀을 그대로 먹는 습관이 거의 없었고 살모넬라균에 대한 우려를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앤디 역시 안전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달걀의 COS 인증 관리가 철저해서 안전하게 생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영양적으로 중요한 섭취 방법이랍니다. 그녀는 달걀을 작은 그릇에 깨넣고 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휘저어 섞은 후 그것을 갓 지은 밥 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이건 간장 계란밥이에요. 한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울푸드 중 하나죠. 맥스는 노란색 밥그릇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가볍게 숟가락으로 떠서 맥스에게 건넸습니다. 맥스 군이 직접 먹어보렴. 잠시 망설이던 맥스가 그 한 입을 입속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순간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안을 오물거렸습니다. 달콤하고 맛있어. 아이의 경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음식인 생달걀이 이렇게 온화한 요리로 변할 수 있다니 놀라움과 감동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앤디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을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음식을 즐기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살찌우는 교육이라는 것을. 맥스는 간장 계란밥에 집중하며 먹었고 마지막에 작은 밥알 한 톨을 남겼습니다. 제가 괜찮으니 남겨도 된다고 말하려 하자 김 여사가 조용히 저를 제지했습니다. 맥스야, 한국말에 밥 한 톨에 농부의 땀과 수고가 담겨 있다는 말이 있단다. 맥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 여사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음식 속에는 만든 사람의 정성과 자연의 은혜가 담겨 있어. 그걸 남기는 건 그 정성을 버리는 것과 같단다. 그녀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방식으로 깨달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맥스는 생각에 잠기더니 남은 마지막 한 톨까지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2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식사 후 형식적인 생큐유를 말하는 습관은 있지만 이토록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날 작은 인사말이 이토록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오후, 진정한 돌봄, 계약을 넘어선 모성.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지친 몸으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맥스의 일이었습니다. 간장 계란밥을 먹은 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제 마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카메라를 확인해 볼까요? 앤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김 여사를 믿고 싶었지만 이전의 배신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좋아요. 아무 일 없으면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은 침실이었습니다. 맥스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김 여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내일도 밥 맛있게 먹고 힘내렴을 낳고 온화한 목소리가 화면 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맥스의 호흡은 더욱 느리고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몰입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의 마음을 이토록 따뜻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맥스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앤디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로라가 있을 때 맥스는 텔레비전과 과자에 갇혀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식탁에서의 작은 축적이 아들의 마음을 서서히 제자리로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맥스는 완전히 잠들었고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돌봄이구나.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그 눈빛. 이 순간 그녀는 우리 가정을 다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맥스와 김 여사는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탑을 쌓고 무너뜨리며 연신 웃었습니다. 한참 놀이를 마친 후 김 여사는 자연스럽게 블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이를 멈춘 맥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맥스야, 우리 같이 치울까? 처음에는 맥스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전 베이비시터들은 놀고 난 후 아이가 정리할 필요 없다며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재촉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블록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영향을 받아 맥스도 작은 손으로 블록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바닥에 흩어진 양말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리도 교육의 일부란다. 물건을 소중히 하는 것이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하는 것과 연결되니까. 이 말에 맥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이는 현관에 슬리퍼를 좌우로 나란히 정돈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했어.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과 물건을 정리함으로써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청소와 정리가 어른의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아이에게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주었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배움을 축적시켰습니다. 맥스, 정말 대단하다. 제가 칭찬하자 아이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의 작은 가르침과 올바른 행동은 맥스의 마음속에 새로운 습관으로 움트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저와 앤디는 김 여사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부부는 부엌에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우리가 준비한 고기와 샐러드, 그리고 김 여사가 가져온 따뜻한 계란국 한 냄비가 놓였습니다. 제가 작은 정성으로 준비했어요. 부족하지만 함께 드셔주세요. 김 여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맥스의 얼굴에 즉시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와그르르. 김 여사님 계란국이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과자만 찾던 맥스가 이제는 소박한 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니 이 변화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젓가락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맥스는 계란국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맛있다며 방긋 웃었습니다. 앤디도 놀란 눈으로 보더니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국이네요. 잠시 후 앤디가 김 여사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아이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까? 김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다 자라니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더군요. 하지만 사랑은 한 사람에게만 쏟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계약과 효율에 얽매였던 이전 베이비시터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부심과 따뜻함으로 아이를 지키는 또 다른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맥스는 스스로 일어나 장난감을 정리했고 저와 김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김 여사님 고맙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의 존재는 우리에게 두 번째 어머니의 따뜻함을 주었고
잃을 뻔했던 가족의 유대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에필로그, 정정과 밥상머리 교육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 맥스와 우리 가족의 변화는 결국 영상으로 만들어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영상에는 특별한 연출은 없었고 일상의 식탁과 작은 성장의 기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놀라움과 감사의 글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미국인 시청자, 결과만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에게 안심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생각했습니다. 미국 교육에도 필요한 시각입니다. 영국인 엄마, 농부의 땀과 수고가 담겨 있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것 이상의 제작자와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을 저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프랑스 댓글, 식탁을 가족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프랑스도 소중히 해온 전통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는 마음을 연결하는 마법과 같습니다. 독일 시청자, 정리하는 방식을 아이의 의무가 아니라 교육으로 인식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마음의 질서를 잡아준다는 놀라운 철학입니다. 아시아 각국, 한국인 베이비시터가 보여준 것은 이름 없는 영웅의 자부심입니다. 계약과 효율을 초월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주먹밥, 계란국, 간장 계란밥은 단순한 요리지만 아이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힘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식탁의 작은 풍경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다니 이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맥스의 성장과 김 여사의 태도는 한 가정을 구했을 뿐 아니라 음식이 마음을 살찌운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세상에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 한국인 베이비시터의 조용한 행동은 국경을 넘어 공감과 감사의 순환을 확산시켰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 가정의 식탁의 희망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채널